이거는 반드시 노바시 시간을 10분 이상 시켜줘요. 10분 이상. 항상 도배하기 전에는 치수를 재야 돼요. 치수. 우리가 도배는 보통은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컨텐박스 방향으로 이렇게 도배를 하는 게 정석이에요. 물론 반대로 해도 돼요. 대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출입구에서 봤을 때 가장 먼 데부터 해 나오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은 여기가 지금 펑 터져 있으니까 여기 출입구를 보고 가장 먼 데면 여기겠죠. 여기 여기부터 이렇게 한 폭 바르고 또 겹쳐서 한 폭 바르고 또 한 폭 바르고 한 폭 바르고 해서 여기가 지금 4폭이 아마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커튼박스 여기도 지금 마감이 안 돼 있는 데니까 마감을 해야 되겠죠. 도배지로 여기도 해야 되고 여기서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총 5폭이 들어가. 이거를 줄자를 이용해서 먼저 치수를 재는 게 좋아요. 가장 좋은 거는 직접 재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이렇게 해서 줄자를 여기 몰딩에서부터 이쪽 몰딩까지 이렇게 재면 돼요. 지금 정확한 사이즈는 190cm가 나와요. 190cm. 근데 우리가 190cm를 정확히 자르지 않으면 잘못하면 모자랄 수가 있어. 그리고 여기를 끝에다 맞추는 게 아니고 몰딩으로 넘긴 다음에 칼질할 거기 때문에 항상 여유 있게. 그래서 190cm에다 더하기 원래는 10cm를 하는 게 정석이긴 하지만 우리는 학원이니까 시험 볼 때는 5cm만 해도 돼요. 여유분으로. 그러면 195 또는 200cm로 재단을 하면 되겠죠. 이게 몇 cm로 몇 폭이 들어가는지 계산하셔야 돼요. 여기서 컨텐박스가 여기가 이렇게 꺾여서 기역자로 꺾여서 도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한 폭이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도 재면 돼요. 우리가 소폭이 53cm 폭이니까 53cm니까 폭을 딱 재는 거죠. 여기도 똑같이 190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정사각형이 되겠죠. 190에 150cm짜리. 그럼 53cm로 190을 나누면 몇 폭이 들어갈까요? 200이라고 잡고 53cm가 4개가 들어가겠죠. 네. 여기서 4개 들어가고 컨텐박스 1개 해서 총 5개가 재단이 되면 돼요. 그래서 200cm로 5개를 재단을 할게요. 200cm로 200cm로 해도 한 10cm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재단할 때는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이런 줄자를 여기다 바닥에다 고정을 시켜놓고 200cm로 한 230 정도로 이렇게 딱 눌러 놓고요. 자, 소폭의 합재가 이렇게 비닐로 쌓여져 있는데 이 비닐을 벗기는 요령은 이걸 이렇게 돌돌 롤로 말려놨지만 이 끝에 보면 마지막 그 말린 자국이 보여요. 그럼 여기를 칼로 살짝만, 비닐이 아주 얇거든요. 이렇게 살짝만 찢으면 비닐이 이렇게 찢어집니다. 이렇게 찢어가지고 여러분도 그 박스 안에 있는 거 꺼내 쓰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합지는 제가 그랬죠. 합지는 무조건 미미선이 한쪽이 있다고. 네. 어딘지 찾아야 돼, 미미선을. 그러면 이쪽이 미미선이 지금 한 2mm 정도가 있어요. 얇게. 잘 안 보이면 이렇게 등에다 비춰보면 잘 보여요. 그리고 재단을 할 때는 항상 이렇게 풀칠하는 부분이 요 면이 바깥 부분이고 요 안쪽에 흰색 부분이 이게 풀칠하는 면이에요. 그래서 얘는 2평짜리이기 때문에 자꾸 말려. 이게 이 말리는 거를 안 말리게끔 하셔야 돼. 그러려면 여기를 이제 재단할 때는 발로 여기를 받친 다음에 얘를 놔두면 얘가 돌돌돌 말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가 안 말리게끔 재단하는 게 요령이에요. 안 말리게끔. 그러려고 그러면 이 끝을 이렇게 한번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이렇게 한번 구기는 거예요. 이렇게 구겼다 탁 피면 안 말려요. 얘는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서 발로 여기를 앞에를 이렇게 눌러주고 받쳐준 다음에 쭉 내 키만큼 내가 손 뻗을 수 있는 만큼 쭉 한 2m 정도를 이렇게 하면 2m 정도 되겠죠? 이렇게 네. 해놓고 여기를 끝에다가 여기 끝에다가 이렇게 이 시벽 그 걸레바지 끝에다 딱 맞춰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 2m가 있죠. 이 재단할 때는 원래 재단자를 써야 되는데 이거는 소폭은 안 써도 돼요. 이렇게 해서 옆에를 한 이 정도 한 40cm 정도 떨어뜨려 준 다음에 여기를 옆면을 딱 맞춰주면 여기가 딱 수직이 나와요. 여기가. 그럼 재단자를 따로 쓸 필요 없어요. 소폭은 이렇게 자르면 되게 편하고 빨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장. 이거를 절대로 재단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항상 이렇게 풀칠하는 부분이 밑으로 들어가겠고
상태로 말리면 이렇게 해서 한번 펴주면 되고, 똑같이 여기도 이렇게 해서 5장을 잘라주시면 돼요. 2m로 이렇게 구긴 다음에 딱 펴서 시험 볼 때는 굉장히 빠른 동작으로 하셔야 돼요. 이게 대략 2m만 되면 되니까 2m가 조금 넘거나 살짝 안 돼도 괜찮아요. 네. 오늘도 손 다치지 않게끔 잘 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손을 칼에도 다치지만 이 종이에도 다쳐요. 네. 종이에도 벼요. 사람 이게 종이가 되게 뻣뻣해서 여기에 비기도 하니까 조심하셔서 하셔야죠. 그리고 이렇게 구기다가 이게 찢어 먹으면 시험 볼 때는 탈나게 조심하셔야 돼요. 네. 여기 그리고 밟아도 돼요. 이렇게. 네. 어떤 건 길고 어떤 건 짧고 막 이러죠. 이게 일부러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잘라도 된다는 거 보여주려고. 네. 200cm만 되면 돼요. 어쨌든. 이게 한놀이 1250cm이다 보니까 우리가 5장이 충분히 하고도 남아요. 벽지가. 이 남는 것도 버리지 마시고 풀칠해가지고 칼질 하는데 연습으로 쓰세요. 오늘 여러분들도. 네. 이거 한노를 쓰시면 남으니까 그거를 나중에 뭐 놔뒀다가 나중에 써야지 그러지 말고 그냥 당일 제공한 건 당일 다 써버리는 게 좋아요. 네. 남기지 마시고. 이게 끝으로 갈수록 자꾸 더 말려요. 그러니까 얘가 나머지도 풀칠해서 다 쓰시면 되고. 자, 이렇게 마지막 이쪽도 말리기 때문에 이렇게 안 말리게끔 이렇게 안 말리게끔 해놓고 나서 얘를 풀칠을 해야 되니까 다시 뒤집는 거예요. 이렇게 풀칠하는 방향이 하얀색 부분이 풀칠하는 데니까 뒤집어서 이제 풀칠할 건데, 풀칠할 때는 일단 풀부터 개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풀칠할 때 몸이 움직이면 안 돼요. 나는 그대로 있고 영민님, 경주님이 주는 게 낫겠다. 지금 뭐 짜고 찍고 있으니까 저 밑자랑 재단자랑 하나씩 주세요. 밑자랑 재단자랑. 풀은 한 푸면 여러분 충분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 사람이 한 푸 정도 쓰시면 돼요. 네. 이 재단할 때는 필요 없지만 이걸 이제 도배질 할 때는 이거 재단자가 필요해서 풀을 갤 때는 최대한 많이 주물러주고 해야 빨리 개집니다. 이거 그냥 타서 해버리면 풀이 덩어리가 잘 안 으깨져요. 네. 그럼 풀 개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주무르는 게 더 빨라. 이렇게 해서 도배사들은 따뜻한 물로 풀 안 갭니다. 따뜻한 물 쓰면 풀은 빨리 개질지 몰라도 벽지에 발라버리면 벽지가 빨리 말라버려요. 따뜻한 물로. 그래서 겨울에도 도배사들은 따뜻한 물 잘 안 써요. 찬물 써요. 찬물. 벽지가 풀칠해놓고 이렇게 벽지가 지들끼리 붙어버리는 현상을 배접이라고 그래요. 배접. 배접이 나요. 따뜻한 물을 쓰면. 그래서 배접 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찬물을 써요. 겨울에도. 물론 이제 데펴서 쓰긴 하지만 그 벽지가 배접 날 정도로 그렇게 따뜻하게 쓰진 않아요. 손시렵지 않을 정도로만 데펴가지고 쓰거든요. 물을. 자, 이렇게 해서 풀이 어느 정도 으깨졌으면 이제 물을 조금씩 추가를 해가면서 보통 풀 됐고요. 자, 풀칠할 때는 내 몸이 움직이면서 풀칠하는 게 아니고, 후식님, 저 우리 커피컵 재활용하는데 그 위에다 이렇게 꽂아놨잖아요. 그 커피컵 B컵 하나만 갖다 줘요. 시험 보러 갈 때도 이런 조그만 컵이 하나가 필요해요. 시험 보러 가시는 분들은. 네. 시험 안 보시는 분들은 굳이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렇게 손으로 개질 않으니까. 거기 재활용 그 밑에서 하나 그냥 아무거나 찾아다 줘요. 쓰레기 봉투 안에, 재활용 쓰레기 봉투 안에 들어있을 거예요. 씻지 않아도 돼요. 괜찮아요. 풀밖에 없는데요? 없어요? 내가 이거 닦은 거 줄게. 다 먹었으면. 조님, 그 이제 마실 필요 없어요. 그거 마시고 저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차가운 걸 원샷 하면 안 되죠. 자, 이런 컵을 이용해서, 이게 종이컵으로는 안 돼요. 종이컵은 금방 젖어버리니까. 이렇게 해서 풀칠하게 되는데, 풀칠할 때는 몸이 움직이지 않고 풀칠하는 벽지를 당길 거예요. 잘 보시면 이렇게 해서 한번 쭉 부어놓고, 이렇게 한 컵 반 정도 부어놓고 요거를 풀칠해 나가는데, 이제 끝에부터 뭐야, 이거 피나는 거 아니지? 이거 빨간 게 뭐지? 내가 손에서 피난 줄 알았네. 깜짝 놀랐네. 자, 이렇게 끝에부터 이렇게 꼼꼼하게 칠해야 돼요. 이건 벽지가 노바시를 얼마 시켜야 된다고 그랬죠? 10분 이상. 이게 10분 이상. 10분 이상이라는 거는 1시간, 2시간, 뭐 며칠씩 시켜도 된다는 소리예요. 네. 무조건 10분 이상 시켜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벽지든. 네. 이렇게 해서 한 1m 정도를 내 몸이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발라주는 거죠. 중요한 건 이쪽이 지금 미미선인데, 이쪽이 미미선이에요. 미미선 쪽에 풀이 잘 발라야 돼요. 왜냐면 미미선으로 덮을 거니까. 네. 이렇게 해서 한 1m 정도 칠한 다음에, 잘 보시면 여기서 벽지를 접는 방법이 있어요. 이 첫 장은, 우리가 5장 중에 첫 장은 맞주름 접기라는 방식으로 접어요. 맞주름 접기라는 거는 시작과 끝이 만나요. 이렇게 해서 끝에를, 양쪽 끝을 딱 맞춰주고요. 벽지를 이제 당겨가면서 이제 풀칠을 하시면 돼요.
풀이 좀 넉넉하게 묻게끔 칠하셔도 돼요. 네. 너무 얇게 묻으면 청소 좀 깨끗이 안 해서 바닥에 뭐가 이 주말반에서 청소 안 한다고 타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주말반에서는 또 여러분들 청소 안 하고 간다고 맨날 주말반 선생님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청소 좀 잘 시키라고 맨날 그래.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청소를 잘해야지 선생님들끼리 싸움이 없어요. 네. 청소 잘 안 하면 선생님들끼리 싸워요. 청소 제대로 안 시키면. 근데 첫 장은 이렇게 해서 이 맞주름 접근하는 걸 이용을 해서 예쁘게 접어야 돼. 첫 장은 무조건. 이게 커튼 박스에 들어갈 거라 잘랐을 거라서 잘 접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폭부터는 그렇게 잘 접을 필요 없어요. 이제 두 번째 폭부터는 그냥 이건 치마주름 접기라는 방식이고 저건 맞주름 접기예요. 치마주름 접기는 접는 방식이 약간 달라요. 비슷하긴 한데 자, 이렇게 해서 이거 치마주름 접기예요. 사실 이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이걸 외울 필요 없어요. 도배는 이론 시험이 없기 때문에 이름까지 다 이렇게 접는 거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왜냐하면 도배는 풀 기계로 접으면 다 치마주름 접기가 돼요. 네. 이렇게 해서 남는 풀은 그냥 다음 장으로 이렇게 넘겨버리면 돼요. 손에 혹시라도 많이 부어졌으면 다음 장으로.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잘 보시면 이게 접는 방법이 여자들 그 테니스 치마 접듯이 이렇게 주름 치마 접듯이 접는다 그래서 치마주름 접기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물론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저는 그냥 이렇게 놓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다 오늘부터 노바시 봉투를 써야 돼요. 오늘부터. 네. 여러분들 그 준비한 노바시 봉투에다 넣어놔야 돼. 그래야지 노바시 봉투에 넣어놔야지 이 벽지가 안 말라요. 안 그러면 금방 말라서 지들끼리 붙어버려요. 네. 그래갖고 안 떨어져. 그럼 도배 못해요. 현장에서 가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 기술자들이야 뭐 그런 일 없는데 초보 도배사들이 가끔 노바시에 시키면서 왜 공기에 노출시켜가지고 벽지가 말라가지고 그럼 일도 못하고 도배지도 또 사야 되고 풀도 또 사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노바시 봉투에다 넣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다 물을 부어놓기도 해요. 네. 물 같은 거 부어놔도 상관없거든요. 요즘은 벽지가 품질이 워낙 좋아서 이 물을 부어도 벽지가 이렇게 뭐 망가지거나 그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물에다 담궈서 쓰는 사람도 있어요. 벽지가 배점난 벽지들을 그 큰 통에다 물을 받아가지고 거기다 아예 그냥 담궈놓고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도 상관없거든요. 벽지가 되게 뻣뻣한데 얘 풀이 묻는 순간 벽지가 숨이 싹 죽어요 얘가. 처음 접을 때 이렇게 한번 접은 다음에 뒤로 한번 이렇게 뒤집는 거예요. 네. 곱게 겠는다고 겠는데도 덩어리가 많이 지네요.
이렇게 꾹꾹 눌러서 접어도 상관없어요. 네. 마르면 구겨진 데가 다 펴지거든요. 예전에는 다 이렇게 손으로 풀칠해서 도배를 했었거든요. 저 초보 때만 해도. 그래서 우리는 이 초보 때 일이 많았어요. 왜? 이게 손풀칠하는 게 힘드니까 네. 도배사들이 다 초보를 불러갖고 이 손풀칠하는 걸 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안 하려고. 돈 조금 주면서. 저 때는 저 처음 도배 배울 때는 이 풀칠하려고 하면 35,000원 주셨어요.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이렇게 쭈그리고 풀을 칠하고 35,000원 주는 거죠. 근데 그때는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풀기계가 나오길래 얼른 사버렸어요. 나도. 왜냐면 너무 힘들어서 이거 진짜 해보면 이게 실제 구조상 이게 쭈그리고 이렇게 계속 풀칠하는 게 이걸 10분, 20분 하는 게 아니에요. 1시간, 2시간, 많게는 4시간, 5시간씩 해야 돼, 풀칠을. 재단하는데 한 2시간, 풀칠하는데 한 3시간 이렇게 걸려요. 그래가지고 조금 여유가 있는 그런 도배사들은 자기 사무실이나 창고에다가 이런 다이를 만들어서 다 위에서 이렇게 서서 풀칠하게끔 해놨거든. 왜냐면 쭈그려고 하면 나중에 이거 풀칠 한 2시간 하고 나면 일어나지 못해요. 다리가. 이게 힘드니까 그걸 만들어가지고 다이를 만들어 쓰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계 나오면서 처음에 기계 장사 진짜 잘 됐죠. 풀기계가 우리나라 진짜 잘 만들긴 하는 것 같아요. 풀기계는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 풀기계가 많아요. 우리나라에. 한 종류가 한 5-6가지 돼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우리 학원에 있는 저걸 가장 많이 써요. 네. 전국의 도배사들이. 그래서 저걸로 가르치면 어디 가서 풀사 이런 거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 노바시가 될 동안 바닥을 한번 닦고요. 오늘부터는 걸레질을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네. 걸레질하는 거를 좀 많이들 하셔야 돼. 자, 그리고 도배를 할 때 컨테이너 박스를 이게 여러분 시험 볼 때도 컨테이너 박스를 하는데 이 컨테이너 박스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저게 도배할 때 잠깐 뭘 보여드릴 게 있었는데 그 민호님하고 경철님은 봤겠지만 우리가 도배할 때 이 모서리 쪽에 이쪽 모서리 이렇게 안으로 꺾인 모서리예요. 이렇게 밖으로 꺾인 이런 아웃 코너가 아니고 인 코너라고 부르는 이런 코너들 도배할 때는 자, 예를 들어서 도배지를 잠깐 잘라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거를 이해를 하시고 도배를 해야 돼요. 자, 도배를 지금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노바시를 안 한 상태로 지금 바로 붙였어요. 이렇게. 어떻게 되는지 이따 확인하시면 되고, 이쪽 인코너 도배를 할 때, 잘 보시면, 여기를 이렇게 딱 끝에 맞추고, 여기다 끝에다 딱 이렇게 맞추면 어떻게 될까요? 도배가. 이쪽 모서리가 마르면, 지금 보여요, 여기 모서리? 안에 시커멓게 안에가 모서리가 보이는 게? 이게 도배는 이쪽 인코너 모서리들이 이렇게 하면 안 돼. 어디서 도배를 먼저 하든 항상 먼저 한 데서 1cm 간섭이라는 걸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최소 1cm를 줘야 돼요. 여기를. 이거는 무슨 벽지든지 다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주고
그리고 다음 도배 만약에 이쪽 B벽 도배를 할 때 이렇게 1cm를 쭉 졌으면 A벽 도배할 때 여기서 끝에다 이렇게 맞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모서리가 대충 도배해도 여기가 깔끔하게 떨어져요. 그죠? 안에 하판도 보이지 않고. 이거를 그냥 이렇게 맞춘다 그러면 아무리 잘 맞춰도 이렇게 잘 맞춰놨어요. 이렇게 맞춰도 말르면 또 살짝 벌어지기 때문에 이 모서리가 보이게끔 돼 있어요. 이렇게 잘 붙여놓는다 해도 여기를 딱 맞출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만약에 A벽에서 먼저 한다 그러면 A벽에서 이렇게 1cm 간섭을 주면 되고요. 이렇게 간섭을 주고 이쪽 B벽 할 때 B벽에서 이렇게 끝에다 맞추기만 하면 되죠. 그러면 도배가 이렇게 깔끔하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간섭을 줘야 되는데 이런 인코너는 무조건 다 간섭을 줘야 돼요. 인코너가 지금 어디 있어요? 여기도 있고 인코너가 지금 이쪽도 지금 인코너고 그죠? 네. 여기도 인코너고 이 커튼 박스는 전부가 다 인코너예요. 그래서 커튼 박스를 할 때는 전부 인코너이기 때문에 다 간섭을 1cm씩 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지금 카메라로 찍고 계신 분은 내 커튼 박스 할 때 가까이 가서 찍으셔야 돼요. 저거는 네. 커튼 박스는 다 인코너예요. 사방팔방이. 근데 사방팔방 간섭을 다 줘야 되고 옆에 할 때는 또 그냥 맞추기만 하면 돼요. 차라리 청소를 안 하고 와가지고. 자, 이제 노바시가 이 정도면 됐을 거니까 이제 재단을 해볼게요. 이제 시험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재단을 해서 도배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빨리 하라고. 사실 실무에서는 이렇게 미리 잘라서 하진 않아요. 그냥 대충 잘라가지고 붙여놓고 그리고 잘라요. 근데 우리가 시험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뒤집어서 맨 처음 예쁘게 접은 거를 하나 꺼내서 이걸 커튼 박스 상단이 여기가 15cm 여기가 끝에 15cm니까 양쪽으로 1cm 간섭을 주면 17cm가 되겠죠. 그래서 처음 자를 거는 17cm를 자를 거예요. 이렇게 연필로 끝에서 아무 쪽이나 한쪽에서 먼저 시작하면 돼요. 17cm 17 연필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두 군데를 표시해야지 이게 따뜻하게 잘리거든요. 17 이게 17로 자른 거는 커튼박스 그 상단 부위를 천정 부위를 하는 거고요. 이쪽 옆면에 그 이마라고 부르는 부분이 또 있어요. 커튼박스 앞면 그 부분은 14cm를 자를 거예요. 이렇게 해서 17을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자르고 한쪽에 또 자 이런 부분 깨끗하게 공장에서 나와서 잘린 부분이 이런 부분을 하구찌가 살아있다 이렇게 불러요. 네. 하구찌가 살아있는 면으로 양쪽을 쓰시면 돼요. 가운데 부분을 버릴 거예요. 여기는 이마라고 부르는 부위예요. 이쪽 커튼 박스 우리가 지금 17은 이쪽 상단을 붙일 거고 이쪽 면 여기 천정하고 맞닿는 이 면은 이마 또는 막박 이렇게 불러요. 그 면이 14cm를 잘라서 그냥 붙이면 돼요. 그리고 잘라내지 안 해도 돼요. 이 시험장마다 조금씩 그 크기가 다를 수는 있어도 그냥 붙여놓고 그냥 마무리 하시면 돼요. 뭐 자르고 이럴 필요 없어요. 예쁘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네. 시간 안에만 드는 게 목적이라서 예쁜 거랑 상관없이 14 자르시면 돼요. 14. 센치를 기억을 잘 하세요. 17, 14. 네. 네. 17, 14. 한 번에 자르려고 하지 말고 여러 번에 잘라야 손도 안 다치고. 자, 요거는 그냥 나중에 칼질 연습하는 데 쓰시면 돼요. 네. 그냥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잘랐으면 이제 요거 가지고 바로 커튼 박스부터 시공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정배할 때도 마찬가지로 초배할 때도 장갑을 꼈듯이 정배할 때도 장갑을 끼고 하시면 돼요. 특히 커튼 박스 할 때는 장갑을 끼고 하셔야 좀 편해요. 네. 손에 끈적끈적하는 게 없어야지 좀 편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토요일날 일요일날 일하는 거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장갑을 꼭 낍니다. 저만 끼는 게 아니고 모든 도배사들이 거의 장갑을 껴요.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장갑을 처음에는 안 꼈었는데 저도 한 4, 5년간 장갑을 안 끼고 도배를 했었어요. 그게 더 대단한 기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좀 약간 겉멋들어가지고. 근데 자꾸 손 다치니까 그게 겉멋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 장갑을 끼게 되면 이런 손가락 끝이 안 다쳐요. 대부분 다치는 데가 이 손 안쪽을 다치는 게 아니야. 대부분 손 끝을 다치거든요. 자르다 비고 아니면 칼질하다 비고 이렇게 안 비잖아요. 이렇게 하면 일단 안 비고. 그래서 여기를 장갑을 끼라 그러면 하다 보면 불편하니까 여기를 다 가위로 잘라가지고 하시는 분이 있어. 의미가 없어요. 여 끝을 다치니까 이것 때문에 끼라 그러는 건데 여기만 다 잘라 불편하니까. 그러면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장갑 안 끼는 게 더 나아요. 손 다치지도 말고 이게 사실은 장갑 끼는 이유 중에 하나도 손 다치는 것도 있지만 수입벽지 같은 거 맞을 때 수입벽지는 사람 체온에 의해서도 벽지 색깔이 변해요. 그래서 손자국이 많이 생긴다고 그런 말들 많이 하거든. 그러면 다 하자예요. 수입벽지는 한 롤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런 벽지 한 롤 망쳐가지고 버려버리면 몇백만 원이 그냥 날아가는, 인건비 20만 원 벌려고 몇백만 원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갑을 수입벽지 하는 사람들은 꼭 껴야 되거든. 사람 체온을 벽지에 전달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 때문에라도 미리 껴주면 좋아요. 이렇게 연습을 좀 약간 그 습관을 들면 잘 돼요. 또 처음에는 저희 감각이 둔해도, 그래서 여기를 커튼박스를 할 때는 여기 17cm로 여기 천정에 양쪽, 여기도 간섭 주고요, 이쪽도 간섭 주고요. 여기 청소를 안 했네 이거. 여기 네바리도 그대로 붙어있네. 이거 네바리는 아마 우리가 한 것 같은데, 우리 반에서. 초배지가 그냥 붙어있어요. 청소를 아예 물을 안 뿌렸다는 소리거든요. 청소 잘해야 됩니다. 네. 자, 커튼박스 할 때는 이거는 깨끗하게 접어서 잘랐기 때문에 아마 반듯하게 잘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 데나 상관없이 일단 한쪽부터 맞춰나가면 돼요. 일단 눈에 잘 보이는, 눈에 잘 띄는 부분을 먼저 이렇게 맞춰주고요. 네, 가까이서 찍으셔도 돼요. 이게 이쪽 뒤쪽은 지금 내 머리 쪽은 잘 안 보일 거니까 이게 풀이 있을 때는 움직여요. 살짝씩 움직이면서 일단 이렇게 맞춰주면 돼요. 내 머리 쪽은 저도 잘 안 보여서 일단 이쪽 이렇게 장갑을 끼고 여기 1cm를 먼저 맞춰주고요. 여기 1cm 맞추고 이렇게 넘기면 이쪽 뒤쪽도 거의 1cm가 그냥 맞을 거예요. 이게 이렇게 앞쪽을 이렇게 맞춰주는 게 1cm를 이렇게 쭉 가면서 이렇게 맞춰주면 돼요. 시험 볼 때도 이렇게 하셔야 돼. 이렇게 여기 1cm 맞추면 여기 뒤를 이 장갑으로 끌어서 이렇게 뒤를 그냥 눌러주면 아마 딱 맞을 거예요. 이게 풀이 있을 때는 이게 밀면 이렇게 움직여요. 조금씩 움직이는 거 보여요? 풀이 있을 때는 이거 움직여가면서 하면 돼. 근데 이게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이거 말라붙으면 안 움직여야 되는. 이렇게까지 맞췄으면 여기 끝에서 이거 남잖아요, 한쪽이. 그럼 여기는 이게 여기를 칼질할 수가 없어요. 칼이 안 들어가. 씹어서. 그럴 때는 여기를 연필로 이렇게 끝을 살짝만 세게 하면 안 되고 연필로 푸시면 되게 한 다음에 이렇게 내리면 연필 자국이 생기죠. 이렇게. 그럼 여기 벽에다 대고 연필 자국보다 1cm 아래를 쪽을 잘라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1cm 저절로 간섭이 되는 거죠. 여기도.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붙여주면 여기 1cm 간섭이 딱 생겼죠. 이렇게. 울지 않게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까지 완성이 됐으면 이제 이쪽에 이마 부분을 시공해 줄 때는 이마 부분은 또 간섭을 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벌써 천장에서 간섭해서 이만큼 내려왔기 때문에 그냥 끝선에 맞춰서 이렇게 내리면 돼요. 밑으로. 자, 이거는 이렇게 펼쳐 보시면 처음에 그 하구치가 살아있는 부위가 보일 거예요. 찾을 수 있으면 찾아서 하시면 되고, 안 찾아줘도 그냥 크게 상관은 없어요. 이게 보면 너무 깨끗하게 잘 해놔서 이쪽에 하구치가 살아있네요. 보니까 살짝. 그러면 이쪽을 위쪽으로 해서 맞춰주시면 깔끔하겠죠. 항상 오른쪽부터 하면 편하니까 이렇게. 이거는 오른손잡이 기준이라서
왼손잡이신 우리 저기 경주님이나 그런 분들은 좀 반대로 해도 돼요. 이렇게 해서 끝선에 맞춰서 잘 안 보이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여기도 1cm 이쪽으로도 1cm를 줘야 돼. 이쪽 벽으로도 여기도 간섭을 줘야 되니까. 아, 천장에 붙이는 양 지금 저기 17, 14. 그렇죠. 여기는 이마라고 불러요. 맞박이라고도 부르고 이마라고도 부르고. 여기가 17. 이게 지금 붙이는 이 맞박 부분은 14cm예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여기도 손으로 꾹 눌러주고요. 이렇게 지금 남는 부위가 생기잖아요. 이거를 자르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돼. 좀 남아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시험장에서도 굳이 이걸 자른다고 여기서 시간을 버릴 필요가 없고 여기 간섭 1cm를 이렇게 잘라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커튼 박스가 됐어요. 이제 뒤로 조금 물러나시고. 자, 이렇게 이제 천정을 할 건데, 중요한 건 천정을 여기는 이 몰딩에 다 넘겨서 이쪽으로도 몰딩 넘기고, 이쪽으로도 몰딩 넘기고, 이쪽으로도 몰딩 벽지를 넘긴 다음에 다 칼질을 해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요 칼바지라는 걸 쓸 거예요, 칼바지. 네. 여러분 이 모서리를 우리가 첫날 이거 갈았죠? 3%. 네. 이게 이제 잘 안 갈린 사람들은 오늘 표가 나. 여기서 칼질할 때 벽지가 부룩 찢어져요. 얘 모서리에 걸려서. 그래서 여기를 혹시라도 이렇게 칼질하다가 자꾸 걸려서 찢어지면 더 열심히 가셔야 돼요. 여기를 완전 이게 둥글게 갈아도 상관없어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벽지 한번 찢어 먹으면 욕을 진짜로 신나게 먹어요. 그냥 밥 안 먹어도 될 정도. 그러니까 벽지 찢어 먹지 않도록 여기를 충분히 갈아주셔야 돼요. 아마 제 거 보면 많이 전 막 거의 둥글어요. 이렇게 끝이. 대신 이 모서리를 가려야지 옆 모서리를 갈면 안 돼. 왜냐면 이게 여기 갈면 이게 간격이 달라져요. 이게 지금 3mm, 이게 5mm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이게 7mm고 이쪽 두꺼운 쪽 10mm라서 이 간격이 달라지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천장 같은 경우에나 벽이나 이런 데를 몰딩 칼질할 때는 전체가 다 똑같이 간격으로 나와야 도배가 예뻐요. 근데 여기를 갈아버리면 막 들쭉날쭉 막 파도 치듯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 도배가 잘 이쁘게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옆면은 절대 갈면 안 되고 요 모서리들만 갈아주면 돼요. 모서리들만. 오늘 해보시고 나는 자꾸 찢어진다 걸려서 그러면 여기를 또 가셔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 밴드에 어떤 그 졸업생이 써놨던데 이거 열심히 갈아야 된다고. 자 보세요. 이렇게 벽지를 노바시를 안 시키고 붙이면 이렇게 벽에 붙은 상태로 얘가 떠 이렇게 여기서 늘어나는 거지. 그러면 이 자국은 평생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집 가면 이런 게 많아. 시골집 벽지들은 왜? 시골집은 노바시 그 본인들이 다 보통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도배를 해요. 할머니가 붙이라고 할아버지가 붙이면 갖다가 빗자루 이렇게 쓸어서 붙이고. 그렇기 때문에 노바시를 안 하기 때문에 다 이런 데가 많아. 시골집들은 도배할 때. 그래서 시골집 도배를 가끔 하러 가면 이런 도배지를 다 일일이 다 뜯어야 돼. 꼭지까지. 그래야지 쇠로 도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위에다가 도배 해놔도 또 이렇게 이게 안 없어진다니까. 그래서 이런 집 혹시라도 나중에 아마 하다 보면 거의 셀프 도배한 집들이 대부분 다 이래요. 노바시 개념을 모르니까. 우리는 다 도배사잖아요. 이제 노바시 개념을 알았으니까 절대 이렇게 도배하면 안 돼요. 풀칠해서 최소 10분 이상 충분히 놔둔 다음에 보통 반나절 하루 정도 더 놔둬도 상관없고요. 그렇게 해서 바르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노바시가 충분히 된 상태에서 붙여놓으면 펴지면서 쫙쫙 펴져요. 아주 그냥 탱탱 소리가 날 정도로 말르면. 그러니까 이런 게 안 생기는 거죠. 이런 것들 노바시 안 되는 것들. 얘도 벌써 얘는 살짝 한 1, 2분 노바시가 됐는데도 이렇게 안에 복지부가 벌써 늘어나네요.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배울 거는 그 겹침할 때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노바시 그리고 이런 간섭 1cm 간섭 요거 중요하게 하시면 되고요. 자 천정 이제 이게 뒤집은 거니까 첫 장부터 천정을 할 건데 벽지를 잡는 요령이 있어요. 이게 내가 안쪽부터 하면 여러분들 안 보일 거니까 이 안쪽이라고 이게 안쪽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쪽을 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한번. 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기 편할 거니까. 자, 무마를 놓을 때는 항상 내가 도배를 할 벽지가 어떤 벽지인지 폭이 넓은지 좁은지를 계산을 해서
그 폭 중간에다가 우마를 놓으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도배를 첫 곡을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마를 이 가운데다 놓는 게 제일